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년 전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에서 발생했던 은행 강도살인 용의자 2명이 붙잡혔다는 소식 지난 주말 전해드렸는데요. 사건 현장에서 증거로 확보된 손수건이 검거에 결정적인 열쇠가 됐습니다. 최신 유전자 감식 기술로 범인들이 사용한 손수건에 남아있던 소량의 DNA를 증폭해 같은 DNA를 지닌 용의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 2달 전 경찰에게서 빼앗은 권총으로 은행 출납 과장을 쏴 숨지게 하고 3억 원이 든 돈가방을 갖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지문과 같은 범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이후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리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현장 탐문 수사를 하고. 지난 2017년 대전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작했고 증거물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범인들이 버리고 간 차량에서 발견된 손수건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손수건에서 범인의 DNA가 발견된 겁니다. 사건 발생 당시엔 기술력 부족으로 DNA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10억 분의 1g의 DNA 양으로도 범인임을 구분할 수 있는 DNA 증폭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4년 넘는 시간이 지난 올해 유전자가 일치하는 유령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도 이 같은 DNA 증폭 검사로 찾아냈습니다. 유령 용의자 2명은 지난 25일 낮 현장 체포됐고 법원은 이틀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날 경우 용의자들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드러납니다. 이어 경찰은 원래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사건 브리핑을 내일로 앞당겨 진행할 계획입니다. 브리핑에선 정확한 범행 경위와 용의자들의 잠적 수법, 추가 수사 계획 등이 발표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하고 또 상의를 벗은 채 수업을 듣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권 추락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학교 측은 교사와 학생이 격의 없이 지내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조영진 기자입니다. 칠판에 필기하는 여선생님 뒤로 남학생이 휴대전화를 든 채 눕습니다. 수업 중이라는 건 전혀 개의치 않고 교단에 누워 마치 촬영하듯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다른 학생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정말 맞는 행동이야. 교실 안쪽에선 아예 상의를 벗은 채 맨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습니다. 지난 26일 한 SNS에 올라온 20초 길이의 이 영상은 홍성의 한 중학교 수업 모습입니다. 남학생들이 여자 선생님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학교 측은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평소 학생들이 선생님과 격의 없이 지내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며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교단으로 올라간 거고 검색을 한 것일 뿐 선생님을 촬영하는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담임쌤하고 굉장히 친하게 그냥 스스럼없이 지내다 보니까 담임쌤이고 하니까 얘가 이제 약간 버릇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학교 측의 해명을 놓고 교원단체들은 황당하다는 입장, 명백한 교육권 침해라고 밝힙니다. 현직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질타하거나 반성문만 쓰게 해도 학생 인권이 침해받는다고 문제되는 상황에 지도 규정도 없는 교권 보호 조례는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들의 그 침해 행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교사가 적절하게 학생을 생활교육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지도의 근거가 없는 거죠. 충남에서 최근 4년간 학생의 교권 침해 건수는 2018년 79건, 2019년 98건, 2021년 13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세종에서도 지난달 고교생 2명이 여교사 5명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휴대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학생 인권 조례 규정도 논란이 된 상황.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까지 없다 보니 지역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천안과 아산,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 등 충남 7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충청권 전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30에서 80mm가량 내리겠고 충남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지 선정을 위해 충청권을 방문한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평가단이 점검을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충청권이 풍부한 대회 개최 경험과 시민들의 강한 유치 의지로 대회 유치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레온즈 에더 회장 대행 등 집행부 4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충청권 4개 시도가 내세운 지역사회 통합과 과학기술의 가치는 연맹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경쟁 도시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다르게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는 점 등이 강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장을 새로 지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어 시설 부분은 부족하지만 시설보다 정부 지자체 지원과 시민 열망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개최지는 오는 11월 12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피수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메가시티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올 연말 추진단을 구성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특별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시도지사가 돌아가면서 단체장을 맡고 20명의 광역의회도 구성됩니다. 자세한 내용 강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세종시장과 충남북지사는 충청권을 아우르는 새로운 특별지자체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종 연구 결과를 심의했습니다. 우선 명칭은 충청권특별연합으로 하며 단체장은 시도지사가 1년씩 맡고 의회는 각 시도의회 5명씩 2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또 특별지자체의 사무는 지자체들이 이관을 협의한 사업들을 우선 추진하는데 교통망 구축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경제자유구역, 유교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등이 제시됐습니다. 특별지자체의 구성 업무를 담당할 합동추진단을 연말까지 세종시에 설치하고 조례와 규약안을 내년 중 제정해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구성 인력은 234명으로 제시됐습니다. 4명의 시도지사들은 국토균형발전과 전국 주도권 선점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특별자치단체는 우리 메가시티라고 하는 충청권의 행정협력에 매우 필요한 기구죠. 이 4개 시도에 연관된 초광역적 행정에 대해서 서로 심의하고 또 집행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기구로. 의회 구성을 놓고는 지자체 간 갈등도 우려됩니다. 관련 논의를 먼저 시작한 부산, 울산, 경남은 의원 정수 배분을 놓고 인구가 많은 경남과 적은 울산이 대립하면서 추진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권은 최다 인구의 충남도가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규모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어서 빠른 합의도 예상됩니다. 1,200만 단위 도시 간의 경쟁 구조는 중복, 과잉 투자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규모의 경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생 협력 구조로 전환해야 됩니다. 광역단체의 상위 연합조직인 특별지자체는 국내 첫 시도되는 새로운 기구인 만큼 중앙정부와 광역단체들이 충청권의 논의 방향과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막판 불거졌던 양승조 전 충남지사의 강제추행 피소와 관련해 양 지사가 정치 공작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선관위와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양 전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강제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자신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며 누군가 계획적으로 벌인 정치 공작이었던 만큼 그 배후가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6일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양 전 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2개월여간 조사 끝에 혐의를 찾지 못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과 세종에서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는 홀덤펍을 운영해 수십억 원대의 도박 자금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3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대전 복명동과 세종시 번화가에서 불법 홀덤펍 7곳을 연 뒤 비공개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27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운영하고 10억 원가량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팀은 홀덤펍 업주이자 조직원 40살 이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딜러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중 한 곳인 국립세종도서관이 지난 1년간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준공 8년 만에 철골 구조에 변형이 오면서 유리벽이 깨지는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는데요. 정밀 안전진단과 긴 대수술 끝에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김세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책을 펼쳐놓은 듯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세계 10대 아름다운 도서관에 선정된 국립세종도서관. 국내 최초 행정정책 전문 도서관인데다 80만 권이 넘는 서적, 호수를 낀 경관까지 더해져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사랑받아왔던 만큼 시민들은 다시 문을 열게 된 것이 너무 반갑기만 합니다. 그동안에 못 빌렸던 책도 빌리고 문화적으로 이제 너무 답답했던 것을 이제 갈증 해소하는 개념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3년 완공된 세종도서관은 건축미를 위해 기둥 받침 없이 양옆으로 길게 떠있는 기법으로 만들다 보니 내부에서 이를 지탱하던 철골들의 이음새가 틀어졌고 무게를 많이 받는 부분도 이상이 생기면서 지난해 8월 결국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재시공 수준의 보강 작업으로 철골 이음새를 견고한 재료로 교체하고 피로도가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버팀목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긴 수술 끝에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양호 판정을 받았으며 추후 안전 확보를 위해 건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계측 시스템을 아마 다 달았습니다. 계측 시스템이란 건 이상 징후가 있을 때 그 징후를 파악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하게 되었고요. 도서관 내부 시설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2층에 디지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스튜디오가 설치됐으며 4층 식당을 교류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목적 카페로 전환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인문학 등 13개 강좌를 개설해 73회에 걸쳐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다만 최첨단 공법과 건축미를 자랑한 신축 공공 건물이 갖은 하자로 인해 대대적 보수공사에 나서기까지 원인과 보강 작업 등에 대한 백서를 제작해 국내 건축계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TJB 시청자위원회가 8월 정기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시청자위원들은 TJB에서 적극 보도한 세종 집무실 설치 필요성과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점 등 의제를 제시한 것을 평가하고 지역에 힘이 될 수 있는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을 부탁했습니다. 또 TJB에서 이슈화시킨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다큐에 이어 후속 기획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도 주문했습니다. 지역의 장애인과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TJB와 유토개발이 협약식을 열고 따뜻한 세상 만들기 등 이웃 돕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 따라 두 기관은 장애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지역의 독립유공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2027년까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짓겠다며 다음 달 추진단을 발족하겠다고 로드맵을 밝힌 데 대해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가 실질적인 뒷받침으로 진정성과 의지를 입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윤 대통령에게 세종청사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월 한 차례 개최하겠다는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면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의 대폭 반영을 통해 실행 의지를 보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가 1억 원에 그친 데 대해 실질적인 설계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당정 합의대로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포함한 예산의 대폭 증액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이 카이스트의 연구개발센터와 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해 140억 원을 출연합니다.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 롯데 카이스트 R&D 센터는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시스템 대사공학, 바이오 연료, 그린 수소,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